안녕하세요, 태지코인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네. 뱅크런이 뭘까요? 아시다시피 명품을 사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대바람부터 줄 서서 있는 게 오픈런이듯이 뱅크런이라는 게 은행에 내 돈을 집어넣고 불안하니까 내 돈 내놔, 나도 내놔, 쟤도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으로 뛰어간다. 이게 뱅크런이겠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이 땅 해가지고 한 번에 쫙 땅에서 올라가가지고 점프해서 착 내려가면 지구가 흔들린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뱅크런이라는 것도 은행에다 맡겨놓은 돈을 어떤 심리에 의해서, 불안한 심리, 걱정거리 심리, 어서 부실할 것 같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갑자기 여러 명이 한꺼번에 돈을 빼가는 사태, 이런 것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뭐 번외의 얘기지만 이 다단계도 직접 판매, 그러니까 물품을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직접 판매되는 다단계도 있지만은, 이 돈을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뭐랄까 리와인드를 해준다든지 캐시백을 해준다든지 이걸 사면 돈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금융 피라미드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 금융 피라미드의 조직이 뭐 사기다 아니다 이런 걸 둘째치고, 그 조직에 의해서 누가 망했네, 돈을 한꺼번에 빼네, 이런 소문에 의해서 그런 금융 피라미드들도 돈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은행이 됐던 가게가 됐던 뭐 어떤 국가가 됐던 간에 한꺼번에 돈이 빠지는 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이제 뱅크런이라는 개념인데, 거두절미하고 법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는 그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서 5천만 원까지는 그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책임져 준다, 원금에 대해서. 이게 예금자 보호법인데, 이게 하도 새마을금고가 사회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까? 그냥 내 돈만 챙기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겠어? 대출이 부실하니까 생기겠지가 아니고, 이 은행이 구조상 신용대출을 하면 돈이 뜯길 수가 있으니까 A은행도 B은행도 C은행도 무조건 다 담보대출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서 부동산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만 막 부동산 대출을 은행에서 뜯기지 않아야 되니까 안전하게 대출할 뿐더러, 우리나라의 은행이 워낙 많아요. 여러분들 약간 뭐랄까, 그 부동산이 콩나물에 물 주면 수습이 일어나는, 자라나는 그런 것이 부동산도 아니고, 한번 건물이 지어지고 만들어질 때 꽤나 그 시간과 물적 자원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뿐더러, 우리나라의 은행이 약간 거짓말 보태서 동네 편의점 정도 수준의 은행이 굉장히 그 숫자가 많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집 주변에 금융기관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A은행, B은행, C은행, 그리고 뭐 등등등 캐피탈사들, 등등등 증권사들, 등등등 보험회사들, 등등등 대부업체들, 그거 다 따지면은 웬만한 동네 편의점 정도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은행들이 많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못하고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 부동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는 게 아니기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서 그 많은 은행들이 경쟁을 통해서 부동산 대출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낼 수가 없고 영업을 많이 활성화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막 생신용 대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건축자금 대출, 다시 말해서 PF 대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이 PF 대출은 어디 저축은행이라고 얘기하긴 않겠지만 어디 땡땡 저축은행에서 PF 대출을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수익도 극대화가 됐고 안전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그 A은행, B은행, C은행도 또 새마을금고도 이렇게 PF 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의 값어치가 시장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분양이 잘 되고 건축도 잘 되고 이렇게 그 흐름에 따라서 잘 되다 보니까 PF 대출도 자연히 많이 따라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대출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만약에 1000채가 있다. 1000채. 근데 10년 전에는 아파트 한 채에 뭐 5억이었다. 그러면 5억에 1000채 대출해주면 대출 금액이 계산되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아파트 한 채에 5억이 아니라 지금 얼마다? 아파트 한 채에 20억이다. 그럼 20억에 1000채니까 대출 금액이 그만큼 커지겠죠. 대출 금액이 그만큼 커지니까 대출에 대한 마진율도 그만큼 커지겠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워낙 대출이 많다 보니까 PF 대출을 시작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새마을금고는 왜 부실이 났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거두절미하고 관리 미숙, 경험 없는 대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A은행이 잘 된다고 하니까 적당히 베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체율이 많아졌는데 뉴스에 보니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서울에 소재한 새마을금고가 236개가 있는데 그 236개 중에서 연체율이 10% 넘는 새마을금고가 15개나 있답니다. 자, 이게 신용대출도 아니고 담보대출의 연체율이 10%가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 퍼센테이지 10%가 문제가 아니라 1억이 부실난 게 아니고 10억이 부실난 게 아니고 100억이 부실난 게 아니고 1000억이 부실난 게 아니고 연체 부실된 것이 6조라고 하니까 6조에 대한 10% 연체율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공동대출이라고 있습니다. 공동대출을 다시 말해 영어로 얘기하면 콘소시엄이라고 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어떤 한 부동산 PF 대출을 할 때 200억을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땡땡 새마을금고에서 200억을 한꺼번에 해줄 수가 없으니까 A 새마을금고, B 새마을금고, C 새마을금고, D 새마을금고가 연합을 해가지고 대출하는 것을 공동대출이라고 하는데, 그 공동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19%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뭐죠? 한마디로 미친 거죠. 똑바로 안 한 거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시중은행, 국민이나 하나는 이런 데서 RP라고 해가지고 환매 조건부 채권, 담보부 증권을 발행해가지고 새마을금고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RP가 뭐냐? 환매 조건부 채권, 담보부 증권이 뭐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새마을금고가 대출해준, 그 빌려준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시중은행이 다시 새마을금고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동안 새마을금고야, 너 대출 나간 거 연체한 거 해결해라. 그리고 돈 갚을 때는 이자 붙여서 내. 요게 RP, 환매 조건부 채권, 담보부 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좀 크겠습니다. 이 새마을금고 부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진 않겠지만은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나 새마을금고 건축자금 PF 6조 정도의 연체율, 이런 거를 통해서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하시는 분이나 또 건축자금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이렇게 부실이 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빡센 건축자금의 심사 기준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야 정부에서 지원하고 RP라고 해서 어쩌고 해서 지원을 하겠지만은 정작 건축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 분은 좀 힘들어질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뱅크런이 돼도 대한민국은 망하지는 않는다. 자, 두 번째, 은행은 부동산 대출만 하지 말고 신용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자영업자를 좀 살려주고, 또 그런 능력을 갖춘 은행이 좀 되어라. 맨날 죽으나 사나 담보대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부실이 나죠. 그 부실난 거에 대한 책임은 정부는 나라의 세금으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세 번째, 건축자금 대출을 할 거면 똑바로 해라. 괜히 부실 일으켜서 사회 이슈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지콘이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건축 자금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지콘이었습니다.